질문입니다.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경호처 관저 만찬으로 부르셨죠? 저희가 어떻게 올해 3월부터 이 쿠데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군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는 하나에 그 뒤로 뭐가 있었습니까? 알짜에, 그 다음 충암파, 용연파가 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 관계 있는 사람들 승승장구 이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입니다. 충암파가 용연파로 확대되었죠. 하도 인사에 개입해서 국방장관 위에 국방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과거에 왜 당나라 군대가 되는가? 정치권의 인사개입, 줄 세우기로 군 지휘체계가 와해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죠.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휘직에 채워 넣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만 지금 계속 고르고 있죠?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후보자,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PPT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의 알짜에 충암파로 이은 용연파로 지금 집대성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여인영, 박종선, 김중호 세 사람 충암고 한 사람 여기 빠졌는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영현 후보자 구사단 재직 시 사단장 아들, 김승현 육사 38기, 김옥채 38기, 신만택 38기, 최병로 38기, 조성직 38기, 조창래 현 국방정책실장, 같은 캠프 출신 이기식, 강구영, 신인호 몇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충암파가 용연파로 확대 집대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문제점은 바로 오전 김민석 의원이 지적했던 계엄과 연관이 있어서 강조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보십시오. 계엄 선포 시 지휘체계입니다. 지금 아까 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충암고, 국방장관 되시면 충암고, 계엄사령관 누가 될지 모르나, 현재 여인영이 올라가면 충암고, 합수본부장, 37이 올라가면 충암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된 경호처장 유력지 되는 이충호 후보자의 후임 역시 충암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부 계엄 비상대책회의 구성 멤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장관, 합참의장, 이 중에 합참의장이나 일부 사람 제외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하면 바로 중암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중암고죠.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중암고이시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방첩사령관 중암고, 경호처장 검토 중이라는 이충호 중암고, 다 중암고. 그리고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핵심 구성원 그 세 사람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8월 초에 처장께서 경호처 관저 만찬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계엄 문건 파동의 출발이었던 2017년 3월 저현시 계엄 및 합수본부 합수업무 수행 방안, 혹시 이런 문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건이 있었을 때 잠깐 봤습니다. 보셨죠? 네. 안 올라와요? 그러면 그
계엄사령부 편성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편성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칸도 합동수사본부장이 계엄사령관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차지철을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예인영 사령관이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계엄법 위반자 사법 처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직접 처리한다. 관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정 처리하고 또 협조관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수사를 조정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수사 1국은 기무사, 지금 방첩사, 수사 2국은 헌병, 수사 3국, 합동수사본부 내에 수사 3국은 경찰이 들어와 있고 수사 5국, 국정원까지 합수부 내에 수사 5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유관기관 통제를 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은 다 통제되니까 국정원을 통제해야 되는데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헌법을 근거해서 국정원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서 국정원을 통제하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수사본부 추천 건의가 있죠.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아무리 기무사 문건이라고 하지만은 자신들이 검토한 결과 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아예 사전에 수사본부장 건의서까지 추천 건의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수사본부장을 기무사령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건의하느냐 했을 때 국방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육군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합참 정보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충암파 내지는 용연파의 핵심 인물이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의 비상대책회의, 이것은 전시를 상정한 게 아니에요. 전시가 아니고 폭력 집회 등 국내 치안, 사회 질서를 대상으로 해서 폭력 집회, 시효 규모 이런 것들이 어느 규모 이상이다 할 때는 국방부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국방장관 외에 대통령께 계엄령을 선포 건의할 권한은 바로 행안부 장관과 국방장관이죠. 매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충암고 출신이고, 그런데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3월 달에 방첩사령부를 찾아서 여인영 사령관과 장교 2명을 만나서 대공수사를 협력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맺어진 협약문이 있습니다. 그 협약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협약문, 협약서 2페이지 제5항 보시면 각종 훈련, 연습 관련 인원 및 장비 물자 지원,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기타 연습, 훈련관, 연락관 파견 및 행정 업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명한 사람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국군 방첩사령관 육군중장 여인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인영 사령관은 이상민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에 자신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될 것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협약서를 이미 체결해 놨습니다. 지난 6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 시절에 장관께서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불러 모으신 그 시점, 올해 봄, 그 시점에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고 그 결과로 나온 합의문이 바로 이 업무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협력 분야에서 나머지 일반적인 것이라고 쳐도 방첩사가 민간인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은 민군 혹은 우리 군사 기밀을 빼가는 세력이 우리 군에 침투해 있는데 민간과 연결했을 때는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업무 협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릴 때 대해서 협의를 하고 훈련까지 하고 그리고 아까 보신 조현천 사령관이 작성했던 그 문서에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 국정원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통제하자. 경찰은 뭐 말할 것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정보위에 출석한 방첩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엄 생각도 안 한다. 다만 전시가 되면 통합방위체제가 되고 충무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 계엄을 발효해서 명에 따라 의명 자신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합수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질문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자 방첩사령관이 전시는 물론 치안이 혼란해지면 의명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을 맡게 된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머릿속에 시국, 치안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